AI 비트코인 투자 자동화 중급 편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급 편은 초급 편에 이어지는 강의로 초급 편을 이미 완성했다라는 전제하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혹시 초급 과정을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강의 자료를 보시면 여기 강의 자료를 이 주소에 올려놨는데요. 이 주소에 사전 세팅까지 완성을 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중급 과정이 진행되니까요. 그냥 코드만이라도 먼저 세팅해 주시면 따라오는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초급 강의를 물론 이제 들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여기서 진행된다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단 최소한의 기능을 갖춘 AI 자동 매매 시스템을 만드는 것까지가 이제 초급 과정이었습니다. 그림으로 좀 보자면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 여기서는 차트 데이터만 들어갔는데 차트 데이터가 들어가서 바이, 셀, 홀드 중에 하나의 판단을 AI가 내리게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빗썸에 실제로 API를 통해서 매매가 진행되는 이런 흐름으로 계속 반복되도록 만드는 게 이제 최소한의 기능의 제품을 초급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급 과정에서는 어떤 걸 진행할 거냐? 목차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AI 투자에 대해서 좀 고도화를 할 겁니다. 고도화를 한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를 늘려주는 방향, 그리고 뭐 전략을 추가하는 방향 이런 쪽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각각 다뤄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한 내역들을 초급 과정에서는 그냥 최소한의 기능만 만드느라 그냥 투자 내역들이 어디 저장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내역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 그런 과정도 구현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시간으로 어떻게 지금 투자가 진행되고 있나 투자 현황을 볼 수 있는 대시보드 구축까지도 진행을 해볼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 컴퓨터 안에서만 돌아가게 되면 사실 내 컴퓨터를 꺼야 될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동 매매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중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 AWS라는 클라우드 서버에 배포를 해서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컴퓨터를 끄더라도 자동 매매가 계속 365일 24시간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 이번 중급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사전 세팅 아마 영강에서 나와 있는 대로 쭉 진행하신 분도 계실 텐데 혹시 못하신 분들을 위해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빗썸에 거래할 수 있는 그 API를 사용하시려면 인터넷 환경 따라서 계속 API 키를 새로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연결된 와이파이 내에서 API를 쓰시려면 이제 빗썸 홈페이지에서 IP 기반으로 현재 IP 이 What is my IP를 구글에 검색하시면 바로 IP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API 키 새롭게 발급해 주시면 이걸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 그림이 되는지 오늘 이제 모든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어디까지 구현이 되는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구조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 MVP에서 넘어서서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 판단해서 거래를 하는데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쌓이게 되고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쌓인 게 스트림릿이라는 웹 대시보드를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든 이제 내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게 대시보드까지도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률이나 지금까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컴퓨터에서 돌리는 게 아니라 AWS 클라우드 서버에 올려서 이제 내 컴퓨터를 끄더라도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까지가 이번 중급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1강 AI 투자 고도화 하는 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투자 고도화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AI에 넣는 데이터를 늘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MVP 제일 최소한의 기능을 구축할 때 차트 데이터 중에 일봉 데이터 30개 딱 한 달치의 그 데이터만 넣는 것까지가 이제 최소한의 기능 구현을 해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사람이 어떤 투자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커뮤니티도 보고 뉴스도 보고 차트도 되게 여러 가지 분봉의 차트를 비교를 해가면서 사람도 투자를 하잖아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도 다양한 시간대에 차트를 보고 뉴스도 보고 하면서 투자를 해야 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를 넣는 거 구현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투자 판단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투자 철학을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뭐 워렌 버핏의 책을 읽고 어떤 투자 대가분들의 책을 읽은 다음에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 그래도 어떤 투자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좀 더 그 원칙에 맞게 AI도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투자 원칙을 적용하는 것까지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구현할 거 이렇게 4가지를 고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멀티 타임 프레임을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MVP 코드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일봉 30개만 들어가 있습니다. 일봉 30개만 본다고 하면 사실 되게 편협하게 보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 뭐 4시간 봉, 1시간 봉 이런 다양한 시간대의 차트를 같이 보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장기, 중기, 단기의 흐름이 어떻구나를 AI도 만약 알 수 있다면 좀 더 이제 다음 앞으로의 가격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투자 철학,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트를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 어떤 대가들의 투자 원칙을 기반으로 투자하면 조금 더 어떤 원칙에 기반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 추가하는 것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뉴스 데이터, 그 시장이라는 건 뉴스에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뉴스 때문에 이제 출렁이는 경우도 많은데 어떤 뉴스 때문에 출렁이는지도 알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도 AI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투자 비율, 현재는 모든 잔고를 다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기본 MVP 코드는 내 원화 잔고 딱 다 투자하게 되어 있고요. 내 BTC 잔고 딱 다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셀을 모든 내 잔고를 다 털어서 지금 자동 매매가 되도록 MVP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최소한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현을 해놨는데 특정 비율만큼 투자하면 좋겠죠. 투자를 할 때도 내 전 재산을 넣지는 않잖아요. 딱 뭐 내 재산의 10%, 내 재산의 20% 이렇게 비율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실 텐데 그거를 이제 AI가 알아서 투자 비율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멀티 타임 프레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티 타임 프레임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일봉을 선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에서 일봉 기준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그래프가 확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1시간 단위의 더 단기적인 차트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단기적인 움직임이 어떻구나라는 거를 시간봉으로 볼 수 있고 30분 봉, 10분 봉 이런 걸로 보면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짜 사람이 판단한다 라고 했을 때도 다양한 시간대의 타임프레임을 보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AI에도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우선 이제 MVP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거기에 자동 매매를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MVP.py 말고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Ctrl C V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복사본이 생깁니다. 복사본에서 이름을 바꿔서 auto trade.py 라는 파일로 만들어서 여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멀티 타임 프레임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1번에서 현재 빗썸 차트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30일 일봉 데이터를 DF라는 변수로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DF에서 이것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타임 프레임의 데이터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현재 이 DF, 이 데이터가 지금 어디 들어가 있냐? 네, 이렇게 지금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toJSON을 통해서 일봉 데이터만 AI에 넘겨주는 데이터로 반영이 돼 있는데 요거를 여러 가지 타임 프레임으로 더 확대해가지고 넣어주면 되겠죠. 뭐 직접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DF1, 2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컨트롤하고 클릭을 하면은 실제 API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코드를 안으로 까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가 좀 복잡하시다, 코딩을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강의 자료에 파이썬, 빗썸, GPTs라고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챗GPT 쓰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기에 로그인을 해보시면 파이썬, 빗썸 가이드랑 직접 채팅을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그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코드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GPT랑 대화하게 되면 파이썬, 빗썸 라이브러리에 맞는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게 제가 GitHub에 올려놓은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GitHub 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제 사용 방법을 아예 리드미에 쫙 써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파이썬, 빗썸 API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여기 쭉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를 보고 직접 개발을 해도 되는데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직접 개발하는 시대는 많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 AI를 최대한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빗썸 가이드 여기로 들어오시면 이 파이썬, 빗썸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코드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물어보면은 이제 원하는 코드를 그 라이브러리에 맞게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썬으로 1시간봉 데이터 가져오는 코드 써줘. 1시간봉 데이터 한 24개 이런 식으로만 입력해도 사실 파이썬, 빗썸 가이드에 제가 코드를 다 넣어놔서 이 라이브러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할루시네이션이 또 있을 때가 있네요. 여기 1시간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이제 사용법을 보면 미닛이라는 거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get OSLCB 코드를 까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미닛 기반으로 미닛 60 하면 1시간 봉이 되는 건데 직접 한번 뽑아보자면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이제 df2라는 변수에 미닛 60 1시간 봉 24개가 이렇게 df2에 담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타임프레임을 늘린 다음에 이거를 AI에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AI에 df 얘는 지금 1으로 바뀌었고 추가로 이제 df2까지
넣어주면 되는데 네, 요거에 대한 코딩 물론 직접 해도 되지만 네, 이제는 직접 하는 시대가 아니죠. 네, 그래서 AI에게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AI를 활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클로드를 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GPT를 쓰는 게 제일 정확할 텐데 베이스 코드를 넣으신 다음에 이걸 바꿔줘라고 하면은 실제로 내 코드를 기반으로 새로운 코드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이스 코드를 넣고 현재 일봉 데이터 딱 하나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멀티 타임 프레임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그 방향성만 명령을 내려주고 그다음에 코드 수정해달라고 하면 실제로 이 아래에 레퍼런스 코드를 넣어주기도 했으니까 실제로 코드를 수정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이 DF12 만든 거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반영을 해주겠죠. 유저 데이터에 데일리 차트 데이터 하고 DF1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월리 차트 데이터 라고 해서 DF2, 즉 시간봉도 이렇게 AI에게 넘겨주는 코드에 추가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일봉만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일봉뿐만 아니라 시간봉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딩도 AI에게 시키시면 그 원하는 바만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AI가 코드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AI가 써주게 되면 워낙 다양하게 나올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그 방법론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완성된 코드를 똑같은 코드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1-1강에 멀티 타임 프레임 하고 완성된 이 코드로 통일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완성 코드에서 숏텀, 단기, 중기, 장기 숏, 미드, 롱으로 3개로 나눠서 단기적인 흐름, 중기적인 흐름, 장기적인 흐름 이 3가지를 보고 AI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3가지 데이터를 받는 걸로 수정을 해놨습니다. 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지금 오토 트레이드다 파이에 반영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3가지 타임프레임을 넣어줄 수도 있겠고 요거는 이제 원하는 대로 원하는 타임프레임이 있다. 나는 15분 봉을 본다 라고 한다면 15분 봉을 추가해 줄 수도 있겠고요. 원하는 대로 변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얘는 이제 아예 제이슨으로 한 번에 변환해 줄 수 있도록 데이터 페일로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AI에게 넘기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AI에게 또 설명해 주면 좋기 때문에 시스템 메시지 자체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는지도 설명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Use Multi Time Frame Analysis Based on the Chart Data Provided 라고 어떤 데이터를 준다라고 AI에게 설명도 해줬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응답하라 라고 이렇게 예시도 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매매 로직은 일단 빼놨는데 왜냐면 이제 다 완성하고 매매 로직을 추가하기 위해서 일단 매매 로직 없이 이대로 실행해서 되는지 한번 실행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한번 저장을 해보시고 실행을 해보시면 네 이렇게 떴죠. 그래서 이번에는 반영된 코드 즉 멀티 타임 프레임을 보고 셀 판단을 내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셀 판단을 내렸냐 요거를 보면 좀 재밌습니다. 이제 이유까지 뱉어주게 됐잖아요. reason이라는 게 나왔는데 분석 결과 다양한 기간에 거쳐 일관된 하락 추세가 나타났다 라고 하면서 다양한 타임프레임을 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차트도 본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시간 캔들도 본 걸 볼 수가 있죠. 즉 이제 AI가 장기, 중기, 단기까지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린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하나의 타임프레임이 아니라 이제 3가지 타임프레임을 모두 고려해가지고 팔아야 된다라고 디시전을 내린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멀티 타임프레임을 늘리는 거를 추가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타임프레임만 늘려서 데이터에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AI에게 어떤 데이터를 추가했다라는 것까지 추가를 해주면 AI도 그걸 이해하고 그 판단에 활용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멀티 타임프레임 추가하는 것까지를 직접 해봤고요. 네, 투자 철학을 또 반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도 이제 투자를 더 잘하고 싶다 하면은 투자 대가분들이 어떤 원칙으로 투자하나 이런 책도 읽고 뭐 유튜브 영상도 보고 하면서 배우게 되잖아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투자 대가들의 철학을 기반으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 일단 예시로 간단하게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에게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유명한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이 있죠. 첫 번째 규칙 절대 잃지 마라. 두 번째 규칙 첫 번째 규칙을 절대 잊지 마라. 물론 이거는 그냥 예시로 가져오기 위해서 제 간단한 걸로 가져와 봤는데 이거 외에도 책 한 권을 통째로 넣어도 되고요. 어떤 투자 철학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뭐 AI한테 어떤 책을 요약해달라고 한 다음에 그걸 넣어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 예시로 가장 간단한 걸 구현하기 위해서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 2가지 요 원칙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적용하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영어로 풀어 쓰자면 이렇게 풀어 쓸 수가 있잖아요. 룰 넘버 1 never lose money, 룰 넘버 2 never forget 룰 넘버 1. 네, 이렇게 원칙을 영어로 뽑아볼 수가 있는데 AI가
그냥 텍스트 자체를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당신은 투자 전문가입니다 하고 시스템 프롬프트에 URL 뭐 엑스포트 이런 거 써준 다음에 기본 원칙 없이 그냥 응답 예시까지가 나왔던 게 이제 최소한의 기능 코드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당신은 투자 전문가입니다 써준 다음에 당신은 아래와 같은 투자 원칙으로 투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투자 원칙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시니까 그냥 워렌 버핏의 철학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넣어줬는데, 사실은 뭐 책 기반으로 엄청난 투자 원칙이 장문으로 있으면 그거를 그냥 이 자리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냥 원칙만 여기에 넣어주면 된다라는 그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원칙으로 투자한다고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두게 되면 실제로 이 원칙에 기반해서 AI가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도 직접 한번 구현해 볼 텐데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이것만 추가하면 됩니다. 룰 넘버 1, 룰 넘버 2를 이 자리에 그냥 넣어주면 되겠죠. 이 자리에. 실제로 한번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영어로 지금까지 돼 있었으니까, 그리고 영어 성능이 더 좋으니까 영어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죠. 당신은 아래와 같은 투자 원칙으로 투자합니다를 번역해가지고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코드에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세 줄만 추가하면 실제로 그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이 적용된 상태로 AI가 투자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게 아니라 진짜 대가들의 어떤 투자 원칙들이 있다 라고 한다면 진짜 그냥 텍스트로 넣어주면 돼요. 세상이 너무 좋아지지 않았나요? 한번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적용이 되나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셀이라는 이유가 나왔는데 그 리즌을 보면 또 재밌습니다. 손실을 보지 않는 규칙 1번을 지키기 위해서 추가 손실을 피하기 위해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아까 입력한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내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투자 원칙에 기반해서 판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즉 AI의 투자 판단을 돕는 어떤 투자 철학, 그냥 텍스트로 이렇게만 넣어주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것도 이제 완성된 코드를 올려놨으니까 직접 쓰셔도 좋고요. 혹은 완성된 코드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2강의 투자 철학 반영하기, 요거를 복사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코드긴 한데 통일성을 위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You invest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inciple 하고 넣어준 요거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제 투자 철학을 반영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 데이터 들어갈 텐데,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뉴스를 보고 이런 뉴스가 났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사람도.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뉴스,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트럼프가 당선되고 어떤 정책을 내놨고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차트만 보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없겠죠. 좀 더 정확도를 높이려면 뉴스를 보는 게 좋을 텐데, 그 뉴스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도 직접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설프 API라는 그 API를 통해서 뉴스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뉴스 데이터를 AI에게 넣어주는 것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프 API, 우선 가입하고 API 키를 한번 발급받는 것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surfapi.com 접속을 해줍니다. 일단 레지스터를 누르셔서 일반적인 사이트 회원가입 하듯이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설프 API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료 제공량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100건까지는 API를 무료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뉴스 가져오는 걸 무료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진행하는데, 설프 API 아닌 뭐 다른 API를 사용해도 되긴 합니다. 근데 보통 유료가 많아가지고 무료로 얘는 쓸 수 있어서 이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프 API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API 키가 나오게 되고요. 요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요거를 미리 복사해 두시고 코드에 미리 넣어놓겠습니다. 이 .env 파일 안에 여기에 surf API 키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surf API 키라는 파라미터를 .env라는 환경 변수 파일 안에 추가를 해서 이제 surf API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surf API라는 걸 통해서 이제 뉴스를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걸 쓸 거냐? 여기에 제품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구글 뉴스 API, 요거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뉴스 검색을 한 거를 가져오는 겁니다.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일단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먼저 미리 보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가 어디냐면 구글 뉴스 API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플레이그라운드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하나 미리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치 쿼리 여기다가 영어로 비트코인이라고 하고 설치를 누르면 구글 뉴스 탭에서 검색이 진행이 돼가지고 여기 보시면 구글 뉴스에서 실제로 보는 비트코인 최신 뉴스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 이거에 대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API에 대한 결과로 JSON 데이터로 이렇게 가져와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최신 뉴스를 검색해서 결과로 이렇게 JSON 데이터를 받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치 이제 구글 뉴스에 비트코인을 검색해가지고 여러 가지 쫙 뜨는 뉴스들을 사람이 이런 비트코인 소식이 있구나를 알고 투자를 하는 것처럼 AI도 최신 뉴스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그러면 다시 AI한테 먹여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이거에 대한 코드 구현도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되나를 보여드리자면, 외부 API를 쓴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 이 썰프 API라는 회사에서도 API를 쓰세요라고 가이드 문서를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 API 파라미터에 뭘 넣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개발자가 이걸 읽고 그대로 코드를 구현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됐죠.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구글 뉴스 API 전체 딸깍 복사해가지고, 뭐 제미나이 이런 애들 요즘 코딩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제미나이에 붙여놓고 문서 전체가 그냥 여기 들어갔죠. 이걸 기반으로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냥 썰프 API에 구글 뉴스 API를 활용해서 파이썬으로 뉴스 가져오는 코드 구현해줘 라고, 이 정도만 그냥 사람이 마치 개발자를 시키듯이 이렇게 시키게 되면, 나머지 밑에 사용 방법은 저희가 복사 붙여넣기로 아래쪽에 붙여 넣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구현을 실제로 해줍니다. 그래서 시켜보면 어떻게 파이썬 코드로 구현할 수 있는지 코드를 작성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fetch news란 함수도 만들어준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 가져오는 거, 결과 출력하는 거 다 AI가 구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랑 기존 코드랑 통합해줘 AI를 시키면 됩니다. 이제 사실 사람이 개발할 일이 많이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성 설정만 해주면 코드는 AI가 알아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코드가 또 중구난방으로 나올 테니까 저희는 통일성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완성한 코드 강의 자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 1-3강 뉴스 데이터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우선 test.py 라는 파일로 일단 뉴스를 잘 가져오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test.py라는 새로운 파이썬 파일로 뉴스 가져오는 코드를 구현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test.py라는 파이썬 파일을 만들고 저희가 강의 자료에 있던 코드 복사한 걸 붙여넣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을 검색하도록 설정을 해줬고요. 이거를 실제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PI 키가 빠졌군요. API 키는 네, 이렇게 썰프 API 키로 받아왔으니 얘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 썰프 API 키를 등록을 해놨으면 여기 썰프 API 키라는 이름으로 env에 이렇게 이름이 조금 잘못됐군요. 네, 강의 자료에 맞추자면, 이 이름은 사실 원하는 대로 지어도 되지만 강의 자료에 맞추자면 썰프 API 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걸로 이름을 설정해 주시고 저장을 해 주신 다음에 테스트 함수에 요거를 가져와서 실제로 적용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최신 뉴스, 5월 30일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최신 뉴스들, 최신 뉴스들을 가져와 가지고 쭉 출력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est.py를 통해서 이제 뉴스가 잘 출력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거를 기존 코드 autotrade.py와 결합을 하면 되겠죠. 근데 요건 마저도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그냥 test.py 복사하고 이거 딴 거 한번 써볼게요. 뭐 클로드 같은 데다가 넣고 그 다음에 autotrade.py 기존에 있던 거 전체 복사해서 클로드에 넣어주고, 네, 요렇게만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 비트코인 코드라고 제가 이름을 정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이 비트코인 코드와 뉴스 코드, 저희가 test.py로 테스트해본 그 뉴스 코드죠. 이거를 결합해서 최신 뉴스를 포함해서 AI가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코드 수정해줘라고 진짜 사람 개발자한테 시키듯이, 네, 요거 완성해놨으니까 이걸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코드로 수정해줘라고 시키면은 진짜 해줍니다. 네, 이제는 썰프 API, 오픈 API 키 불러와서 구글에서 비트코인 뉴스 가져오고, 네, 뉴스 수집한 다음에 멀티 타임 프레임 이것도 그대로 잘 가져와서 이걸 결합한 코드 얘가 만들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시키시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개별적으로 어떤 기능을 추가한다 라고 하면 AI랑 티키타카에서 최소한의 기능을 완성하신 다음에 기존 코드랑 결합해줘만 시켜도 실제로 결합이 됩니다. 근데 좀 TMI로 더 늘려주긴 했어요. 뭐 컨피던스니 뭐 테크니컬 스코어니 이런 것도 추가해줬는데, 이런 거는 뭐 빼달라고 해도 됩니다. 너무 많다 싶으면 이거는 빼줘 라고 하면 이 내용들은 빼주고, 혹시 이거는 있어도 좋겠는데? 라고 한 거는 그냥 놔두셔도 되겠죠. 그래서 티켓타카 하면서 진짜 마치 이제 AI 개발자한테 작업을 의뢰하듯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통일성을 위해서 일단 완성된 코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utotrade.py에 완성된 코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autotrade.py 요거 전체 복사를 해서 기존 autotrade.py를 교체를 하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코드단 보면은 뉴스 가져오는 그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뉴스를 어떻게 반영하냐? 네, 여기에 추가해 줍니다. 아까 데이터 페일로드에 멀티 타임 프레임, 숏텀, 미드텀, 롱텀 이렇게 세 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냥 뉴스 데이터를 추가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 중기, 단기에 대한 차트뿐만 아니라 뉴스까지도 받아서 그거를 AI에게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 거다라는 거를 AI에게 설명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투자 원칙도 있고 멀티 타임 프레임 데이터도 있지만 이렇게 2번 뉴스 데이터, 요게 추가가 됐습니다. 2번 뉴스 데이터가 추가했다는 걸 이제 AI에게 알려주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셀 판단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셀 판단을 내렸나? 여기서 이제 뉴스 데이터가 반영이 돼 있으면 제대로 구현이 돼 있는 거죠. 일단 기술적 분석 모든 차트 주기, 이거는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죠. 영향력 있는 인물, 암호화폐 관련 범죄 수사와 같은 지속적인 이슈, 요게 뉴스에서 나왔겠죠. 뉴스 데이터도 가져와서 지금까지 구현한 멀티 타임 프레임 그리고 투자 철학 플러스 최신 뉴스까지 반영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투자 판단을 내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데이터를 늘려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현할 거는 이제 투자 비율 조절입니다. 현재 MVP, 즉 최소한의 기능의 코드에서는 전액 몰빵 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이거는 확신이 들어 라고 하는 건 좀 더 높은 비율, 이건 애매해 라면은 조금 적은 비율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비율 조절하는 것도 AI에게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랑은 조금 다른 게, 이전에는 데이터를 늘리는 쪽으로 해줬습니다. 멀티 타임 프레임 데이터 혹은 투자 철학, 뉴스 데이터까지 그냥 데이터를 추가로 공급해주는 쪽이었는데, 이번에는 AI의 투자 판단을 더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율 조절만 일단 해볼 텐데, 이 외에 더 많은 것들을 더 결과로 내어주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투자 판단 외에도 확신의 정도 이런 것도 새로운 파라미터로 뱉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만들기 나름이라서 일단 투자 판단을 늘리는 방법에 대한 강의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늘려줄 거냐, 원래는 바이 셀 홀드 그리고 EU만 있었죠. 이거에서 이제 몇 퍼센트를 투자할지, 내 자산의 30%를 투자한다 라는 거, 요 퍼센트를 AI가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마저도 AI랑 티키타카 하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체 코드 붙여놓고 몇 퍼센트 투자로 만들어줘 라고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그냥 완성된 버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강 오토 트레이드다 파이에 완성된 코드가 있는데, 이렇게 태스크라는 거를 추가를 했고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를 추가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뱉어내는 데이터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투자 철학 추가해 줄 때처럼 그냥 시스템 프롬프트 안에 AI가 받는 명령어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좀 번역을 해보자면, 과제 해가지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작성을 해줬고요. 기술 분석, 뉴스 심리 바탕으로 비트코인을 매수, 매도, 보유할지 중에 결정을 하고, 이걸 추가해 줬습니다. 매수 또는 매도 결정의 경우 사용 가능한 자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백분율을 포함하세요 라고 사람의 언어로 작성을 해줬고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출력 형식, 제이슨 형식으로 응답합니다 하면서 예시 데이터를 이전에도 넣어줬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퍼센테이지라는 파라미터를 하나 추가해가지고 예시를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AI도 예시를 보고 그 예시에 맞게 답변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셀 홀드도 처음에 이런 식으로 예시를 제공해준 것처럼 퍼센테이지도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야 라고 예시를 넣어주게 되면 실제로 응답할 때 이 퍼센테이지를 포함해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요것만 바꿔준 코드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오토 트레이더 파이 복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바이셀 홀드가 실제로 추가가 돼서 이거를 실행하시면 실제 매매가 진행이 됩니다. 혹시나 이제 나는 아직은 매매를 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걸 제 화면만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직접 한번 실행을 해서 매매를 시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실행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AI 판단이 나왔고, AI가 홀드가 나와서 이제 실제 거래는 안 되는데, AI가 만약 바이 또는 셀을 판단을 내렸다면 이제 반영이 됐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얼마만큼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를 결정하는 거 어떻게 추가하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시스템 프롬프트 안쪽에 이렇게 아웃풋 포맷을 예시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게 되고, 위에 태스크에서 명확하게 이거는 투자 비율이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이제 아웃풋을 더 늘릴 수도 있다
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표를 더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 확신의 정도, AI도 바이가 확실해, 셀이 확실해 라는 거를 너의 확신의 정도, 컨피던시를 0에서 1 중에 숫자로 표현해줘 라고 해서 0.8이 나왔다. 확신이 80%니까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확신이 50% 이상일 때만 실제 투자를 하고 확신이 50% 이하면 투자를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계속 추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도 여기서 이것만 늘려주면 됩니다. 태스크로 너의 확신의 정도를 숫자로 표현해줘 라고 이 아래쪽에 정말 시스템 프롬프트 안쪽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응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투자 비율 결정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든지 원하는 파라미터를 더 뱉어주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투자 판단에 대한 어떤 고도화를 1강에서 진행을 해봤다면 이제 2강에서는 이제 현재 투자를 진행한 내역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나중에 이 DB를 이용해서 실제로 반성도 시킬 겁니다. AI도 마치 사람처럼 내가 이렇게 투자했었는데 요거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혹은 요거는 잘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면 AI가 다음 판단을 내릴 때 좀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위해서 일단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DB를 이용해서 스트림릿이라는 대시보드랑 연결할 때도 사용이 될 겁니다. 네, 어떤 식으로 구현할 거냐, 그냥 AI가 투자 판단을 내려서 어떤 매매가 진행되면 그 내용을 SQLite 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할 겁니다. 이거 아마 개발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파일 하나로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되게 가볍습니다. 혹시나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SQLite는 관계형 DB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됩니다. 엑셀을 써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관계형 DB라는 거의 구조는 이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냥 진짜 표예요, 표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어떤 관리 시스템으로 만든 거지, 쉽게 말해서 그냥 표입니다. 시간, 매매, 비율 각각의 컬럼들을 만들고 매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한 줄씩 한 줄씩 추가가 되겠죠. 관계형 DB라는 게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된 자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쌓아줄 거고요. 이제 SQLite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어떻게 구현하면 되냐? 지금 이 개념만 이해하고 계시다면 구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완성된 코드 있죠? 지금까지 완성된 코드를 복사를 해가지고 바로 그냥 AI에게 때려 넣습니다. 코드를 붙여놓으니까 이제 좀 양이 많으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그냥 지금까지 구현한 코드를 넣고 여기에 추가하고 싶은 기능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데 해보니까 이게 좀 장황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한번 써주자면 최대한 코드는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조금만 추가해줘라고 해줬는데 이거는 그냥 진짜 선택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키면은 실제로 기존 코드를 기반으로 투자 내역을 SQLite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는 기능 실제로 구현을 해줍니다. 기존 코드에서 최소한의 변경을 한다고 하죠. 안 그러면 다 뜯어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추가해주면 조금만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이런 정보들을 저장한다 라고 알아서 어떤 정보를 저장할지까지도 다 기록하는 걸 뽑아줬고요. 혹시나 뭐 더 추가하고 싶은 정보가 있다, 빼고 싶은 정보가 있다 하면은 AI랑 소통하면서 이런 것도 조절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면 됩니다. 이거 실행하면 아마 잘 될 텐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다 다르게 나올 것 같아서 통일된 코드 2-1강 투자 내역 DB에 저장하기에 auto-trade.py 여기에 이제 완성된 코드를 넣어놨습니다. 거의 코드 구조가 똑같죠. 그래서 init db 거래 기록한 함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마 비슷하게 다들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이제 auto-trade.py에 전체 컨트롤 A, 컨트롤 V 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그래서 어떤 코드가 추가되냐, 일단 SQLite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기화하는 함수, 그리고 임포트에서도 SQLite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쓴다라는 게 추가가 됐고요. 거래 내용을 DB에 저장하는 함수들을 만들어주고 이거랑 통합해가지고 결국 이 매매를 할 때, 트레이딩 실행할 때 트레이딩을 하고 나서 거래 정보 로깅, 요게 추가가 됐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기능이 이제 구현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의 구현은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다시피 그냥 한글로 마치 이제 외주 개발자한테 개발을 시키듯이 AI한테 기존 코드 놓고 DB에 저장하는 기능 추가해줘만 해도 구현이 이렇게 됩니다. 이걸로 바로 실행을 해보시면 실제로 비트코인 트레이딩 DB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DB가 추가가 됐고요. 홀드 판단이 한번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홀드 판단이 잘 기록이 됐을지 보려면 이제 이거를 이제 들어가 보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조회를 하려면 SQLite 뷰어라는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시면 이제 시각적으로 VS 코드라는 그 코드 에디터 안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손쉽게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설치하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왼쪽에 요거
extensions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 블록 모양의 메뉴가 있죠. 요걸로 들어가서 SQLite를 검색해 보시면 SQLite 뷰어라는 거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인스톨 버튼을 누르시면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이거를 설치하신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직접 열어서 VS 코드 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 데이터베이스 .db 파일을 눌러서 열어보시면 이렇게 열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트레이즈라는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아까 소개해드렸다시피 엑셀표가 하나 보입니다. 엑셀표처럼 여기 위에 ID, 타임스탬프, 디시전, 퍼센테이지, reason 뭐 이런 컬럼들이 한 줄씩 있고요. 그리고 1번 줄이 이렇게 추가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hold 0 reason 되게 직관적이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한 줄 한 줄씩 가로줄이 한 줄 한 줄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매매가 진행될 때마다 이렇게 1번, 2번, 3번에 가서 쭉쭉쭉 아래로 쌓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엑셀표에 데이터를 저장하듯이 이제 매매 내역을 SQLite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한 줄씩 추가하는 거를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매매한 내역을 SQLite DB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근데 또 추가로 구현할 수 있는 게 사실 저장만 해서 끝나기보다는 이 저장한 거를 다시 한번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는데 내가 틀렸던 거 맞았던 거를 분석하면서 반성을 할 수 있다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과거에 이런 투자 판단을 내렸는데 이렇게 할 걸 하고 후회를 하면서 반성을 하고 점점 나아지는 게 있잖아요. 사람도. AI도 마찬가지로 SQLite에 데이터만 쌓아둘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반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데이터로 넣어주게 되면 내가 과거에 이렇게 투자했었는데 요건 잘했고 요건 잘못됐는데 이렇게 투자해야지라는 반성도 이제 스스로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투자가 계속 진행될수록 어떻게 보면 인간이 투자 경력을 쌓는 것처럼 AI도 투자 경력을 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I의 판단이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만약 직접 개발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시키면 됩니다. 네, 진짜 이런 식으로 그냥 추가해주면 됩니다. 이게 진짜 사람한테 시키듯이 저장된 DB에 있는 데이터를 AI의 투자 판단에 사용할 데이터로 추가해서 스스로 투자한 내역을 통해서 반성할 수 있는 로직도 추가해줘 라고 하면 저장된 데이터를 AI가 다시 한번 활용해가지고 반성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그냥 정말 사람한테 시키듯이 이렇게 시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방향대로 AI한테 시켜가면서 계속 코드를 개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니까 이 완성된 예제 코드를 이런 식으로 넣어놨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완성된 코드를 집어넣고 여기서 이런 걸 추가해줘 라고 AI에게 시키게 되면 실제로 이 코드를 기반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한 게 이겁니다. 저도 2-2강 DB 기반의 회고 및 재기 개선 시키기 오토트레이더 파이에 넣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 페이로드 안쪽에 recent trades라는 데이터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최근 거래 내역을 불러와서 데이터로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recent trades라는 걸 보면은 최근 거래 내역 가져오기, 즉 최근 5개의 거래 내역을 가져와서 그거를 넣어주는 로직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임의로 제가 넣어준 건데 뭐 5개가 아니라 10개가 됐고 11개가 됐고 뭐 20개가 됐고 이런 거 개수는 조절을 충분히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저는 이걸 왜 줄였냐면 너무 많아지면 아무래도 그 AI가 받아들일 수 있는 컨텍스트의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최근 5개를 중심으로 보자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원하는 대로 변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recent trade를 넣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GPT에게도 알려줘야겠죠. 뭘 넣어줬는지. 이게 뭐냐? Analyze 데이터 안쪽에 recent trades 4번으로 이게 어떤 데이터인지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History of recent trading decision, 즉 최근 거래 내역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데이터를 넣어줬다라고 설명을 해줬고요.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그러면 판단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내역이 들어왔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반성을 하고 다시 생각을 해가지고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도 이제 완성된 게 있으니까 복사해가지고 오토트레이더 파이에 넣고 저장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 내용이 반영이 됐죠. 지금 recent trades라는 게 새로 추가가 돼서 최근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넣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잘 반영되어 있는지 reaso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명확하게 안 나와 있긴 한데 근데 실제로 이제 데이터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매매 내역이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홀드 한 건밖에 아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넣어줄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판단이 잘 안 나왔을 텐데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면 과거 데이터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판단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반영을 해주고 그걸 기반해서 판단을 내리도록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저장한 걸 다시 리센트 트레이드 데이터로 넣어줘서 요 사이클이 돌도록 점점 재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구현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대시보드를 구축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B에 지금까지 데이터를 쌓아왔으니까 이거를 그냥 뭐 재기 개선에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투자 내역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투자 대시보드를 만드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구현했던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스트림릿이라는 웹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대시보드를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큰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구현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AI를 시키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림릿이라는 걸 이용할 텐데 혹시 스트림릿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어떤 걸 할 수 있나 데모 영상을 보면은 그냥 임포트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파이썬 코드가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차트 표현 이런 것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차트 같은 것을 구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디플로이도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라서 이걸 활용해 가지고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AI를 시키면 됩니다. 지금까지 완성한 코드가 autotrade.py에 들어있죠.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그냥 코드를 붙여넣고 여기서 생성된 DB 파일이 요거잖아요. 비트코인 트레이딩.db 요 파일 이름까지도 가져와서 여기 생성된 DB 파일을 읽어서 스트림릿 대시보드를 만들고 싶다 라고 원하는 그 목적을 입력해 준 다음에 스트림릿 대시보드를 만드는 파이썬 파일을 작성해달라 라고만 시켜도 대시보드를 실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고 뭐 메인 대시보드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AI랑 티키타카를 하면서 만든 게 3강 투자 대시보드 구축. 네, 여기로 들어오시면 여기 streamlit underbar app.py 요 파일 안쪽에 있는 이 코드가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혹시 이제 스트림릿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영강 사전 세팅에 넣어 놓긴 했거든요. requirements.txt라는 파일 안쪽에 여기서 미리 스트림릿이라던가 플로티라는 그 그래프 그린 라이브러리 이런 걸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거 안 하신 분들은 requirements.txt 안에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해서 여기 requirements.txt 여기 안쪽에 붙여 넣으시고 이걸 설치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설치하는 거는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이것만 하면 설치가 되는데 혹시나 이제 옛날 버전 깔려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 대시 업그레이드라는 옵션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 이용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최신 걸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스트림릿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파일을 새롭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시보드 만드는 파일입니다. new 파일을 눌러서 streamlit underbar app.py 라는 새로운 대시보드 만드는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서 아까 AI한테 시킨 코드 이거를 그대로 실행하셔도 되긴 합니다. 실제로 이게 되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저장을 하고 streamlit.app.py를 만들고 나서 실행하는 명령어는 3강 투자 대시보드 구축 안에 넣어놨는데요. streamlit run streamlit app.py 이제 스트림릿 대시보드를 실행하는 명령어입니다. 혹시 안 되시면 이 아래 대안 명령어 넣어놨는데 요거는 경로 못 찾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는 아래쪽에 있는 건 대안 명령어입니다. 네, 맥에서는 파이썬 3 쓰시면 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실제로 스트림릿 대시보드가 바로 열렸습니다. 그냥 AI가 딸깍하고 바로 생성해준 그걸 그대로 지금 제 수정 하나도 안 하고 바로 방금 생성한 코드를 실행했는데 이렇게 대시보드가 나왔습니다. 필터 옵션까지도 넣어줬죠. 네, 이런 식으로 거래 내역도 잘 쌓여가지고 대시보드에 잘 쌓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대시보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AI랑 소통하면서 수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맨 위에 수익률 표시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클로드에게 시키면 됩니다. 네, 이렇게 나는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일 위에 수익률이 강조되어 표시될 수 있도록 수정해라 라고만 하면은 새로 바뀐 코드 복사해가지고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이제 streamlit app.py에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바뀌냐? 새로 고침. 바로 그냥 수익률이 제일 위로 떴죠. 그냥 원하는 방향대로 시키기만 하면 바로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하면 된다라고 개선 방법 이런 거를 안내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표준 코드는 또 필요하니까 일단 여기에 완성된 코드는 3강 투자 대시보드 구축 안쪽에 넣어놨으니까요. 이거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변형은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AI한테 시켜가면서 원하는 대로 투자 대시보드의 모양이나 수치들을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표준 걸로 다시 바꿔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것도 그냥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뭐 정답이다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시보드 구축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플로티라는 라이브러리도 사용이 됐는데 이런 그래프들 그리기 위해서 사용한 라이브러리인데 원하는 방식대로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구현해서 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AI랑 소통하면서 이런 식의 그래프도 표시해줘 라는 걸 얼마든지 추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좀 난이도 있고 어려울 수 있는 과정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AWS라는 클라우드에 배포하는 걸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구현한 거는 로컬 호스트라는 곳에서 웹사이트가 띄워져 있고 혹은 파이썬 파일도 내 컴퓨터, 이 노트북 안에서 돌아가는 형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트북을 꺼버리면 대시보드도 못 보고 파이썬 그 자동 매매도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AWS에 배포를 할 겁니다. 내 컴퓨터에서 돌리는 게 아니라 AWS라고 하는 지금 전 세계 1위 클라우드 서비스죠. 이걸 사용하는 이유가 AWS가 1년 동안 프리 티어라고 해서 공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면서도 뭐 세계 1위기도 하고 공짜로 쓸 수 있어서 1년간은 이걸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에 있는 코드를 이제 AWS라는 그 거대한 서버에 옮겨서 돌리게 되면 이제 내 컴퓨터는 끄더라도 이 AWS에서 돌아가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완성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옮길 거냐, 내 코드를 물론 뭐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옮겨도 되긴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옮기려면 내 컴퓨터에서 GitHub라는 코드 저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저장소에 올린 다음에 그 코드 저장소에 올린 거를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땡겨가는 이런 형태로 코드를 옮기는 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옮길 수가 있어서 이렇게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가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WS라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가입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클라우드 서비스다 보니까 카드 등록도 필요해요. 근데 프리티어로 등록하시면 일단 1년 동안은 공짜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서버 만약 계속 돌려놓으신다면은 비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발생되는 게 부담이신 분들은 1년 되기 전에 꼭 종료를 해주시면 그런 비용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GitHub 코드 옮기기 위해서 쓸 저장소도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PI 키도 신규 생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AWS도 새로운 컴퓨터거든요. AWS라는 게 지역별로 그 데이터 센터라고 불리는 거대한 컴퓨터 위에다 그냥 얹어서 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 센터의 IP도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IP마다 키 발급이 필요하니까 API 키도 새로 그 IP에 맞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조코딩.net에 있는 그 자료실에 4강을 열어보시면 이제 가입해야 될 사이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WS 가입은 aws.amazon.com 여기로 들어가셔서 콘솔에 로그인 혹은 뭐 회원가입 이런 게 떠 있으시다면 이걸 눌러서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좀 걸리는 점은 이제 카드까지도 등록해야 돼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프리 티어를 제공합니다. 가입하자마자. 그래서 프리 티어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itHub 가입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github.com이라는 GitHub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인업을 누르시면 이메일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좀 보안상 약간 강조 드리고 싶은 게 AWS가 아무래도 클라우드 서비스다 보니까 해킹을 노리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AWS 계정을 탈취하려는 그런 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2차 인증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AWS Authenticator라고 이런 멀티팩터 인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블로그나 이런 데 자세한 방법은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는 뭐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안전하게 이제 계정을 관리하고 싶은 분들은 AWS 2차 인증을 해주시면 계정이 한번 털리면 이게 돈이 엄청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조심하시려면 요 2차 인증까지 걸어두시는 게 일단 클라우드 계정은 안전하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로그인 하신 다음에 검색에 EC2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클라우드 가상 서버라는 거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C2라는 게 이제 AWS의 가장 좀 기본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가상의 컴퓨터를 띄워놓고 여기에서 코드를 돌릴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요. 그래서 EC2라는 서비스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EC2 화면으로 접속을 했는데 이제 컴퓨터를 하나 클라우드에서 켜주려면 여기 대시보드 안에서 인스턴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왼쪽에도 인스턴스라는 메뉴가 있죠. 이 인스턴스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인스턴스 메뉴에서 오른쪽 위에 인스턴스 시작을 눌러줍니다. 인스턴스가 쉽게 말해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트북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거 말고 클라우드 AWS 위에서 돌아가는 컴퓨터를 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시작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이름을 정해줍니다. 이거는 컴퓨터의 이름입니다. 자유롭게 정해주셔도 되는데 전 빗썸
오토 트레이드 뭐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OS 이미지, 요거는 이제 내 컴퓨터를 돌아가게 하는 운영체제 뭐 할 거냐인데, 저희는 통일을 위해서 우분투라는 운영체제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은 24.04 버전, 요거 기본으로 선택된 거 그대로 이용해 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프리티어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입하신 분들은 1년 동안 공짜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유형, 인스턴스 유형에서 T2 마이크로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2 마이크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리티어 사용 가능한 인스턴스입니다. 그 다음에 키페어, 이거는 사실 저희는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아마 생성이 돼야 서버가 만들어질 거라서 새 키페어 생성을 누르셔서 이제 암호 키를 만들어줍니다. 키가 말 그대로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 열쇠가 있어야 이 서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열쇠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름은 자유롭게 구분하실 수 있게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빗썸키라는 이름으로 정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걸 잃어버렸다 하면은 딴 사람이 만약에 이걸 털어갔다, 내 서버로 이걸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열쇠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잘 관리하시거나 아니면 심지어 삭제해 두셔도 됩니다. 왜냐면 저희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삭제해 두셔도 되긴 한데, 다른 그 툴을 이용해서 접근할 때는 이 열쇠가 필요하다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키페어 생성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그 열쇠가 다운받아집니다. 그 팸이라는 확장자로 이렇게 다운받아진 거를 볼 수가 있죠. 자동으로 이제 키가 등록이 됐으니 이렇게 기본으로 놔두고, 오른쪽에 있는 인스턴스 시작 버튼을 눌러서 서버를 하나 켜주겠습니다. 그러면 인스턴스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AWS라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컴퓨터 한 대를 빌려서 킨 겁니다. 모든 인스턴스 보기 보면 방금 저희가 만든 빗썸 오토 트레이드라는 이 인스턴스가 현재 대기 중인 상태로 지금 켜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켜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컴퓨터가 다 켜지면은 여기 들어가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가 켜질 동안에 또 할 수 있는 게,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요,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코드를 옮길 거잖아요. 이제 제 컴퓨터에 있던 저희가 완성된 코드를 이제 GitHub으로 옮겨서 그거를 이제 클라우드 컴퓨터로 옮길 거기 때문에 GitHub에 옮기는 거부터 해보겠습니다. GitHub으로 코드를 옮기려면 일단 GitHub에 로그인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왼쪽에 New 버튼을 눌러서 레포지토리라는 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코드 저장하는 어떤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코드를 올려놓고 그 공간을 가져갈 겁니다. 이름은 자유롭게 정해주시면 됩니다. 빗썸 오토 트레이드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퍼블릭으로 두시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내 코드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셔도 뭐 큰 문제가 있는 코드를 올리지 않으면 문제는 없는데, 혹시나 이제 API 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못 올렸다가 전 세계에 내 API 키가 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프라이빗으로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프라이빗 선택하신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레포지토리라는 어떤 저장소가 파지게 됩니다. 그럼 빗썸 오토 트레이드라는 저장소가 파졌고, 여기에 이제 우리의 코드들을 올려놓겠습니다. 코드를 올려놓는 방법은 여기 메뉴 중에 Unloading on Existing File이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장소에 파일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GPT 빗썸이라는 폴더에서 작업했는데, 여기 있던 파일들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최신화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강의 자료에 이제 오토 트레이드 파일, 최종 파일로 반영이 돼 있게 이걸로 반영을 해주겠습니다. 최종 파일에 뭐가 추가가 됐냐면, 매일 특정 시간에 실행하도록 스케줄링이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시, 15시, 21시 이렇게 세 가지 타임에 실행되도록 만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수정해서 응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 코드를 만들어 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돌릴 최종 코드입니다. 그리고 requirements.txt랑 이렇게 세 개 파일만 있으면 되겠죠. 오토 트레이드, requirements, 그리고 streamlit app 파일, 이렇게 세 가지 잘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GitHub 아까 업로드 파일에 오토 트레이드 파일이랑 requirements, streamlit app 파일,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 을 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Commit Changes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마치 뭐 구글 드라이브 이런 데 파일 올리듯이 그냥 올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클라우드에서 컴퓨터 만들어준 다음에 땡겨가면 되겠죠. 이제 AWS 서버가 지금쯤이면 다 켜졌을 겁니다. 이렇게 빗썸 오토 트레이드 저희가 켜둔 서버가 있을 텐데, 이렇게 이제 상태 검사도 모두 통과해가지고 잘 실행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컴퓨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연결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상단에 연결 버튼을 누르면 이 서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연결 누르고 여기 인스턴스 연결해서 연결을 누르게 되면 이 클라우드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집니다. 그러면 이 클라우드 컴퓨터 안에서 세팅하고 파이썬 코드 실행하면 끝이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에 뭐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바로 할 수 있게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로 들어가 보시면 강의 자료 마지막 4강 AWS 클라우드 배포 마지막에 명령어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서버 명령어들을 순서대로 쫙 입력해놨는데 이 한글로 돼 있는 거 말고 요거 코드로 돼 있는 거 한 줄씩 복사를 해가지고 한 줄씩 한 줄씩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붙여넣기 하고 붙여넣기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일반 텍스트로 붙여넣기 마우스 우클릭해서 일반 텍스트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붙여집니다. 근데 뒤에 이상하게 붙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나와 있는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코드 설명은 제가 주석으로 달아놨는데 이대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한 줄씩 한 줄씩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Y, N 이런 거 뜨면은 엔터 누르면 그냥 진행이 됩니다. 혹시 멈춰가지고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엔터 그냥 누르시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진행하시면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API 키 다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IP별로 이게 동작을 하잖아요. 특히 빗썸 API 같은 경우에 IP 제한이 있는데 이 자산조회, 주문조회, 주문하기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API 키를 그 AWS에 맞게 다시 한번 발급을 해야 됩니다. IP 주소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Public IP, 요게 그 IP입니다. 그래서 Public IP 이 주소로 다시 한번 API 키는 발급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하시다가 딱 여기까지 오셨으면 가상환경 활성화까지 진행되셨으면 이제 거의 다 되신 겁니다. 그래서 가상환경 활성화 다음에 이제 레포지토리 가져오기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여러분의 GitHub 레포지토리 주소 여기에 이제 여러분의 실제 GitHub 레포지토리 주소를 넣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git 클론하고 그 뒤에 레포지토리 주소라는 게 어떤 거냐면 GitHub에서 저희가 빗썸 오토 트레이드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요 주소입니다. GitHub 레포지토리의 주소를 복사를 해서 같은 거긴 한데 초록색 코드를 눌러보셔도 여기 복사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에 git 클론하고 복사한 주소를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하면은 이게 프라이빗 레포지토리니까 막 땡겨갈 수는 없고 로그인을 한번 해야 됩니다. 토큰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GitHub에서 그 프로필의 세팅으로 들어가서 아래쪽에 디벨로퍼 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퍼스널 액세스 토큰 이라는 걸 만들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Fine Grained 토큰 요걸 눌러서 Generate New 토큰을 누르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토큰을 만들어준 다음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포지토리 액세스는 특정 레포지토리 저희가 만든 그 레포지토리를 선택해 주시면 가장 좋고요. 아니면 all 레포지토리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레포지토리 퍼미션 이거는 제가 여기 강의 자료에도 올려놨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어드민스트레이션의 read and write 요거랑 컨텐츠의 read and write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한데 여기 보면은 레포지토리 퍼미션의 어드민스트레이션 요거 있죠. 요것도 read and write 권한을 오른쪽에서 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컨텐츠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컨텐츠에 read and write를 주시면 이렇게 토큰이 권한이 맞게 생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generate 토큰을 눌러서 나오는 요 토큰을 쓰셔야 됩니다.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다시 EC2 인스턴스의 비밀번호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입력하고 엔터를 하면 이제는 땡겨 와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로 이제 폴더 조회를 하면은 이렇게 폴더가 받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명령어들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운을 받았으니 경로 이동 cd 폴더명 하면 되는데 폴더명은 레포지토리 이름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cd하고 빗썸 오토 트레이드라는 폴더로 들어가서 여기서 다음 과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설치 이런 과정 똑같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설치하신 다음에는 여기도 env 파일에 이제 API 키 넣는 거는 똑같이 진행하시되 새로 만든 API 키를 넣어야 됩니다. 이 서버 IP에 맞는 새로운 IP에 해당하는 키를 넣으셔야 됩니다. 이러면 편할 것 같습니다. env 파일을 복사를 한 다음에 이 빗썸 키만 바꾸면 되겠죠. 왜냐면 오픈AI랑 셀프 API는 IP 제한이 따로 없어서 빗썸 키만 이제 현재 AWS 키에 맞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변경은 IP를 입력해서 새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퍼블릭 IP를 복사해서 이렇게 키를 이제 빗썸 액세스 시크릿은 바꿔주셔야 됩니다. 요 IP 새로 퍼블릭 IP에 맞게 새로 발급 받으셔서 바꿔주신 다음에 이걸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서 클라우드 서버에서 beam.env로 beam이라는 에디터로 env 파일을 새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beam.env.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이때 에디터 I 버튼을 눌러서 인풋 모드로 전환해서
복사한 API 키를 붙여놓고 그리고 ESC 버튼을 눌러서 콜론 WQ 느낌표를 누르고 엔터를 하면 이제 env 파일이 만들어지고 저장이 됩니다. env까지 세팅하시면은 이제 다 된 겁니다. 이제 실행만 하면 됩니다. 실행하는 거 일단 그냥 실행하기는 똑같습니다. 그냥 파이썬 3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 오토 트레이드 파이 그대로 여기서도 서버에서도 똑같이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 3 오토 트레이드 파이로 실행하시면 실행이 됩니다. 시작하고 9시, 15시, 21시 이렇게 전 3개로 설정해 놨는데 요거는 얼마든지 이제 코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수정하시려면 변경한 내용을 다시 GitHub에 올려가지고 GitHub에서 빗썸 오토 트레이드 여기죠. 여기에 이제 수정한 코드를 반영해주면 됩니다. 여기 add 파일 눌러서 업로드 파일 하면 또 수정한 파일을 올릴 수 있거든요. 올려가지고 수정한 다음에 다시 땡겨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이 과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git pull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하면 땡겨갈 수가 있는데 그걸로 땡겨서 다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컨트롤 C를 누르면 종료가 되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파이썬으로 실행해 놓으면 서버를 그냥 창을 닫으면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백그라운드 실행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실행이 요 nohub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실행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실행하게 되면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됩니다. 실행을 하면 이렇게 이제 뭐 숫자가 뜨면서 이제는 뭐 창에서 이렇게 쭉 로그가 뜨는 게 아니라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되는데요. 이게 잘 실행되고 있나 확인하려면 요 실행 확인 명령어 있죠. 요거를 복사해서 입력을 해보면 이렇게 오토 트레이드 파이가 잘 실행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1443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잘 실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실행되고 있나 프린트 찍은 것들을 output.log라는 파일에 저장되도록 해놨는데 요거를 뭐 에디터로 열거나 아니면 cat 명령어를 이용해서 조회하는 걸로 보면은 이렇게 아까랑 똑같이 비트코인 자동 트레이딩 시스템 시작하고 시작되는 시간 요거 나와 있는 거 잘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료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kill -9 한 다음에 PID를 입력하면 되는데 PID라는 게 아까 위에서 봤던 21443 요게 이제 PID입니다. 그래서 요걸 종료하려면 kill -9하고 21443 요걸 입력하면 종료가 되는데 저는 잘 돌아가고 있어서 굳이 종료는 안 하는데 혹시나 이제 다시 재실행하거나 하실 때는 이렇게 kill 명령어로 종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시보드를 띄워놔야겠죠. 대시보드 띄워놓는 명령어 요겁니다. 맨 마지막 명령어를 써놨는데 이걸 복사해가지고 실행을 하면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스트림릿 대시보드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AWS 서버는 보안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하려고 하면 다 튕겨내요. 일단 기본적으로 막혀있는 게 기본입니다. 들어가려고 하면 막혀있는데 얘를 뚫어줘야 됩니다. 얘를 뚫어줘야 이제 웹사이트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웹사이트로 접근을 하려면 인바운드 8501이라는 포트 번호를 열어줘야 됩니다. 보안으로 막혀있던 걸 뚫어줘야 돼요. 포트 하나를. 그래서 8501 포트를 개방을 하려면 콘솔에 EC2로 들어가서 인스턴스에서 요거죠. 인스턴스 아이디가 빗썸 오토 트레이드 여기로 들어와서 이제 개방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개방을 해주냐? 보안 쪽으로 들어와서 아래쪽에 보안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보안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와서 이제 보안을 뚫어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의 보안 그룹으로 들어가서 인바운드 규칙 지금 뭐 22번만 열려 있는데 TCP로 요거를 새롭게 인바운드 규칙 편집으로 규칙 추가를 통해서 8501번을 CIDR 블록을 이거 0.0.000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게 이렇게 뚫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TCP로 8501번 포트를 열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바운드 규칙에 요거를 추가한 다음에 규칙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제 뚫리게 됩니다. 8501로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퍼블릭 IP인 요 주소에 이 주소에 들어가되 콜론을 넣고 8501을 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IP 주소 넣고 콜론 8501 했더니 저희가 열어놓은 그 웹 대시보드로 들어온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아직은 지금 거래가 발생하진 않아서 여기 DB에 쌓인 게 없기 때문에 매매 내역은 안 뜨는데 이제 9시, 3시, 6시였나요? 아무튼 그 시간이 되면 매매가 진행되면 여기 쌓여서 이제 3.37.128.1 150 여기로 들어오시면 이제 전 세계 누구나 여기서 대시보드를 누구나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폰이나 아니면 집에 인터넷이나 어디서든 이제 내 대시보드를 언제 어디서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매매도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내 컴퓨터는 끄더라도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완성하시면 이제 자동 매매 돌리는 거 그리고 그 8501번 포트에서 웹 대시보드를 조회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완성을 했습니다. 혹시나 이제 1년이 지나서 나는 EC2 이제 유료로 운영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EC2로 들어가셔서 종료하는 방법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스턴스 들어가셔서 이거 종료하고 싶다면 인스턴스 상태에서 중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지를 하면은 돈이 계속 나가요. 이게 중지만 해놓는다고 해서 꺼지는 게 아니어서 중지하면 돈이 계속 나가고요. 종료 삭제를 완전히 삭제를 하셔야 돈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혹시 프리티어 1년이 지나서 돈이 과금이 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인스턴스 상태에서 종료 삭제를 눌러서 완전히 삭제를 하셔야 돈이 안 나간다는 점 안내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빗썸 자동 매매 구현을 모두 완료했고요. 여러 번 강조를 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구현의 한 예시일 뿐이고 이런 흐름으로 진행한다 라는 어떤 흐름을 보여준 것일 뿐이지 여러분만의 데이터나 전략으로 얼마든지 변경해서 사용해 보실 수 있다 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오히려 이건 너무 예시용이어서 실제 매매에서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보는 데이터나 전략으로 수정해서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에 이제 선물 강의도 있습니다. 혹시 선물 거래 관심 있으신 분들은 AI로 선물 자동 매매하는 것도 강의가 있다는 거 공지를 드리고 조코딩 네이버 카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정보 공유 같은 걸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공유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